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왔고요. 아까 그러니까 운동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운동 어느 정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나는 규칙적으로 지금 계속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끝나고요. 운동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안하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약 잘 드시고요. 그 다음에 시술도 잘 빼고, 그 다음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고, 그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죠. 그래야 오래 사실 수 있죠. 그죠? 또 재발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심장병이 있으면 운동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운동하게 되면 맥박이 빵빵빵빵빵 이렇게 빨리 뛰어들잖아요.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심장이 좀 안 좋은데 이거 많이 무리하게 하면 심장이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심장병 환자들이요, 시술이라든지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치료.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물론 해당이 안 되시는 아주 일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심장병 환자들은 이 운동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 운동하는 그림이죠. 그죠?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세요.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보세요. 심혈관 재발률, 그 다음에 심부전 발생률, 그 다음에 돌연사라든지 심혈관 사건이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위험들이 20%, 30% 가까이 떨어져요. 엄청난 효과예요. 그죠? 네,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자, 운동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 좋은가? 아까 이제 약물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수술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배우셨을 텐데, 약물 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더불어서 운동은 이제요, 약하고 비슷합니다. 운동은 그냥 옵션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운동은 약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운동은 약처럼 해야 돼요. 약은 어떻게 해요? 거의 매일 복용해야 되죠.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매일 약 먹는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즉, 시간 남으면 난 운동하지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 먹듯이 규칙적으로 해서 운동하시고.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심장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고요. 특히 심방세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정맥, 항부정맥 효과가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 들으셨죠? 혈전 같은 게 생겨서 이 중풍이 잘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 잘 복용하시고 조절 잘 하셔야 된다 했죠. 그죠? 운동 열심히 하시면요, 피를 좀 묽게 하는 이런 효과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있고요. 특히 동맥경화 예방하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동맥경화,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을 질환을 예방하는 동맥경화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요. 또 전반적으로 심장 기능이 좋아져요. 그 약이지 않습니까? 그 약의 효과에 도움갈 만큼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심방세동이 운동을 하면 어떤 경우에는 괜찮은데 운동을 좀 하면 아까 이제 그런 질문 나왔죠.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숨차고 그래서 이거 운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는 좀 다르겠지만요. 심방세동이 있어도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심방세동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치료의 이런 기둥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까 앞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리듬을 잘 조절시키고 또 항응호제 잘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습관 조절. 아까 말씀드립니다. 그런 생활습관을 조절하는데 체중을 줄이고요. 체중을 줄이면 수면 무호흡증에도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 혈압 조절, 당뇨, 술 적게 드시고 담배 끊으시고 기타 등등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한꺼번에 다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활습관 조절이
심방세동 관리 아주 중요한 치료의 한 첫 번째 축이에요, 축. 그죠? 이거를 우리가 이게 반드시 생각하고 이게 그냥 내가 시간 남으면 뭐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필수 약 먹듯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왜 효과가 좋은가?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 얼마 전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심방세동 있는 환자들 운동을 꾸준히 하면요. 보세요. 심부전과 사망의 위험도를 낮춘다. 심부전과 사망의 위험도를 낮추는데 여기에 한 6만 6천 명을 정도를 대상으로요. 이분들이 2년 동안의 신체 활동 변화를 관찰했어요. 심방세동이 생기고요. 그런데 심방세동이 생기기 전이나 생기고 난 뒤에는 계속 운동 안 하는 사람, 지속적 비운동자,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에 비해서 규칙적으로 계속 그래도 운동을 계속 한 사람 또는 새롭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서 이렇게 신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심부전 발생 위험도가요 8%가 되죠. 그 다음 아까 뇌졸중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라고 했잖아요. 심방세동에서 가장 우리가 막아야 될 그런 중요한 어떤 상황인데 그게 10 내지 14%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요 사망의 위험도가요 한 40%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거 외국 데이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운동하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심방세동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시켰더니요 운동을 어떻게 시켰느냐 보통 일주일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최대 심박수 아까 조금 비슷한 이제 질문이 나오셔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최대 심박수의 보통 50%, 60% 하는데 90%까지 한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일주일에 2-3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3-40분 정도 매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로 운동은 어떤 거?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운동을 시켰더니요 6개월만 되는데도 심방세동의 발생 위험도도 떨어집니다. 또 정상도 새롭게 일어나는 정상도 위험도도 훨씬 떨어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운동을 한 경우에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효과 기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생활 습관의 그 축이 있죠, 그죠? 체중도 줄고 우리 몸에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자율신경도 좀 더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혈압도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두루두루 이런 어떤 부분들의 효과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이 있더라도 이렇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요 자율신경도 안정화되고 심장 기능도 좋아지고 혈당도 조절되고 복부 비만도 개선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혈압 조절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보약이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운동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조금 그런 염려에 질문을 하셨지만 5시간 테니스 치신다고 질문을 하셨지만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 결과를 보면요 심방세동의 발생 위험도는요 운동을 약간 숨이 좀 차고 약간 힘들다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위험도가 제일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같은 거 아니면 거의 설악산, 오늘은 설악산, 내일은 지리산 막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 뭐 버스 타고요. 그죠? 등산 버스 타고 너무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면요. 일주일에 마라톤 풀코스를요. 한 달에 마라톤 풀코스를 2번, 3번 시합 나가는 사람들 이건 너무 무리해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요. 심방세동 위험도 오히려 올라가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해서는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적정하게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뭘 좀 주의하고 해야 되겠느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 지금 강의할 때 다 앉아 있죠. 하루에 몇 시간 앉아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대부분 이제 앉아 있는데 요즘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거 굉장히 좋지 않아요. 물론 잠깐 아까 휴식을 취했지만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일어서 보세요. 자, 한번 일어서 보시고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까요? 깍지 끼시고 팔을 쫙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기지개 쫙. 예,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옆으로 한번 틀어주시고, 예, 또 이쪽으로 틀어주시고요. 그 다음 손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몸을 쭉, 다리는 그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정지하고 이렇게 한번 틀어보세요. 자, 또 이쪽으로 한번 틀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팔을 이렇게 젖혀서 팔꿈치를 한번 잡고 싹 때려보세요. 잘하시네요, 다들. 또 반대로 또 한번 해보시고, 자, 이렇게 상체를 좀 움직였죠. 그 다음 하체 한번 해볼까요? 팔을 앞으로 나란히 나란히해서 스쿼트라는 자세이거든요. 이렇게 무릎을 조금만 펴보세요. 가슴 펴시고 다리 후들후들 거리실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꿈치를 이렇게 앞에 잡고요. 뒤꿈치를 올리는 거예요. 종아리 운동, 이 펌핑 운동이라고요. 혈액순환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뒤꿈치 잡아보세요. 자, 됐습니다. 앉으세요. 어때요? 이것만 해도 좀 시원하죠, 몸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움직여요. 1시간 이상 계속 앉아있는 거 안 좋아요. 좀 이렇게 1시간 이상 앉아있다면 한 5분 정도 움직이시고, 지금같이 체조하신다든가, 화장실 간다든가, 뭐 잠깐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시장을 갈 때도 이렇게 뭐 직접 좀 물건을 들고 한다든가 운동이라 생각하시고, 요즘 강아지 산책을 많이 시키죠. 그죠? 강아지 산책 시키는 거 굉장히 신체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좋은 어떤 부분이고요. 가급적이면 계단을 걸으시고 많이 움직이려는 어떤 기회를 자꾸 잡으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뭐랄까 혼자 하는 것도 괜찮지만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운동하는 술 먹는 친구만 사귀지 마시고 운동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사귀세요. 그 어머님들 그 술 먹는 친구 자꾸 전화 오시면요, 이렇게 예, 운동하고 자꾸 뭐 움직이시고 이런 그 친구들 오시면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요. 술 먹는 친구 자꾸 전화 오시면 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내 몸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의사 선생님하고 내가 운동을 해도 괜찮은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먼저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같은 어떤 맥락이지만 이렇게 만보계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만보계 없이 핸드폰 이렇게 돼 있고 아니면 스마트워치 같은 게 있으니까 하루에 얼마요? 우리 만보계 만보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결과 보면 꼭 만보 안 해도 돼요. 8,000보 정도 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오래 앉고 이러면요, 배가 자꾸 나오죠. 그 다음에 배가 나오고 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 같은 거 자꾸 생겨요. 그래서 당뇨 생길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좀 떨어지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심장, 혈관, 대사 이런 거 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요, 사망의 위험도가, 당뇨병 발생 위험도, 심장병 발생 위험도 점점 증가된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에서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거 안 좋다. 연구 결과를 보면. 내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 정도 앉아있다. 이거 경고신호. 근데 내가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죠. 어떻게 해요? TV 볼 때도 좀 서서 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의자와 소파를 멀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지하철 타실 때나 그랬을 때도 가급적이면 내가 컨디션이 괜찮다 그러면 서 계세요. 굳이 앉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심, 이 밸런스 운동도 되는 거고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스마트폰 전화할 때도 서서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 스낵 좋아하십니까? 스낵.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거 내려가야 되는데. 스낵.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스낵은요, 여러분들 이게 땅콩, 오징어 이 스낵이 아니에요. 맥주 마시는 그런 스낵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오래 앉아있으면 간식 먹듯이 수시로 일어나서 스낵처럼, 그 운동 스낵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꾸 움직이라는 거예요. 드시지 마시고 자꾸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스낵처럼 자주 계단 걷고 움직이고 체조당하고 이런 것들 하시라. 이렇게 하면요 체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당뇨병도 예방이 되고 기타 등등 혈수가 촉진되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루에 물론 많이 걸으면 많이 걸을수록 좋지만 그러면 최적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렇게 보고가 돼서 이건 하버드 대학교에서 보고된 수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인데 하루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한 6,000보 이상 걸으면 효과가 괜찮다. 60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8,000보 이상 정도 걸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물론 목표를 10,000보 걷기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한 6,000에서 8,000 정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운동은 좀 일상생활에서 움직이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강도가 좀 약하잖아요, 그죠? 운동은 좀 안 그래요. 숨이 좀 차고요. 아까 아버님 말씀하셨듯이 테니스를 친다든가 아까 뭐 등산을 가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숨이 좀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심장에 운동 중에는 사실은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운동 중에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면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운동을 나는 본격적으로 한번 하고 싶다 그러시면 운동 부하 검사를 하는 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부하 검사를 하는 거는요, 내가 운동할 때 맥박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또 운동할 때 혹시 뭐 부작용은 없는지 내 몸에, 그 내는 알 수가 없잖아요. 심전도 같은 거 이거 달아서 보면 심장에 어떤 이상이 있는 이걸 간파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요, 내 체력을 측정할 수 있어요. 운동으로. 그래서 운동 부하 검사를 받아보시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제가 운동을 해도 괜찮은 그런 조건인지 컨디션인지 이렇게 상의해서 시작하죠. 자, 근데 대부분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유산소 운동, 그죠? 네,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요, 숨이 좀 차는 운동이에요. 이런 숨이 차는 운동을 하는 거는 맥박수를 조금 올리고요. 그 다음 호흡을 약간 가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몸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자꾸 적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운동할 때는 진짜 5분, 10분 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테니스 1시간 쳐도 덜 힘들고, 그죠? 2시간 치고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유산소 운동은 어떤 거냐? 우리 몸의 큰 근육,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그런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걷기 같은 거, 그죠? 아니면 자전거 타기라든지 속보, 그죠? 아니면 수영, 뭐 물에서 에어로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고스톱은 유산소 운동일까요? 아닐까요? 때리는 거. 네? 유산소 운동 아니에요. 물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너무 운동량이 적어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좋고요. 얼마를 하는 게 좋으냐?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그러니까 월, 수, 금 이렇게 이틀 걸렸어. 아니면 컨디션이 좀 괜찮다 이러면 일주일에 5번 했다. 나는 너무너무 적응이 돼서 나는 운동이 완전히 습관화됐다. 그러신 분들은 매일 일정하게 운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하느냐요? 처음에 운동을 전혀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10분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근데 내가 늘상 운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20분에서 60분, 1시간 가까이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까 아버님 테니스 5시간 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테니스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테니스는 중간에 쉬고 또 하고 쉬고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나는 5시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요거는 계속 연속으로 운동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1시간, 2시간 채 안 될 거예요. 운동하시면 5시간이라도 중간에 쉬고 뭐 공 떨어지면 또 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강도는 내가 약간 힘들다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운동 중에 대화가 가능한 정도.
아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맥박수 220에서 9 빼시고 이거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 공부 많이 하셨어요. 예, 예. 자, 그거 좀 이따가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우리가 5분 내지 10분 정도 시간 내서 움직이려고 하시는 게 좋고, 오늘 같이 교육 오시더라도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정류장 한 정류장 더 미리 내려서 이렇게 걸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운동하실 때 아시죠? 준비 운동하고 정리 운동 잘 하셔야 되는 거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강도를 어떻게 적응하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0에서요. 자기 나이를 빼요. 나이가 70이다. 그러면 저기 뭐야, 170이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뭐 최대 능력에 우리가 한 50에서 한 70% 하면 맥박이 한 120, 130, 140 한 그 정도 범주 내에서 운동을 해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렇게 운동하시면 되는데, 부정맥이 내가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그런 부분이면 평상시에는 맥박이 괜찮으면 상관은 없는데, 내가 계속 부정맥이 있고 또 이게 좀 들쑥날쑥하고 이러면 맥박 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맥박 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빠르고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맥박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아버님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해요. 내가 느끼는 거. 즉 약간 숨이 차고 약간 힘들다라고 느끼는 정도. 그게요, 심장의 부담도하고 상당히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못할 정도로 되는 강도가 좀 높아요. 대화는 하는데 숨이 좀 찬 정도. 그렇게 내가 운동 강도를 정하는 게 좋아요. 맥박 재기가 쉽지 않거든요. 맥박이 빠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심장세동이 있을 경우에는 원래는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맥을 짚어서 맥박을 체크하고 또는 뭐 기기를 써서도 되는데, 이게 맞으면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면 되는데, 혹시 안 된다면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이 정도 범주 내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하면 아까 뭐라 좋았죠? 심장 균형하고 혈액순환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덜 차는 거죠. 그 다음 대부분 여러분들 연세가 대부분 60 넘으시고 70대씩 그러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근육 자꾸 빠져요. 심각하죠? 그죠? 근육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손주 오고 이러면 손주 한번 안아주려고 해도 근육 힘 없으면 못 안아주는 거예요. 네, 손주 안아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가장 또 중요한 문제가 이 근력 감소예요. 이 근력 감소를 예방을 위해서 이런 아령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체중을 이용한다든지, 아까처럼 스쿼트를 한다든지, 그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근력 운동은 최소 2번만 하면 돼요. 또는 3번, 2번 내지 3번. 그 다음 강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의 최대 능력의 한 60% 내지 80%, 그리고 한번 할 때 10번 내지 15번 정도. 즉 이걸 한다고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10번 내지 15번요. 또 좀 쉬었다가 또 하나, 둘, 10번 내지 15번, 그걸 2세트 내지 3세트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건요. 혹시 운동하다 헬스에서 운동하시는 분 있죠, 그죠? 할 때 너무 힘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화장실 가서 힘 주는 거 이건 심장이 좀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쓸 때도 호흡을 이렇게 해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심장의 부담을 좀 적게 줘요. 그러면 근력 운동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몸을 자동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동차인데, 내 자동차에 뭐였죠? 차체가 있죠? 바퀴 있고요. 자동차 엔진이 있어야 가는 거죠. 그죠? 자동차 엔진은 여러분들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인데, 심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엔진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바퀴가 잘 굴러가고 바퀴가 기능이 너무너무 좋다. 이 바퀴 기능은 뭐예요? 근력이에요. 우리 근력이요. 바퀴 기능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요, 심장은 훨씬 덜 부담스럽겠죠. 바퀴가 잘 굴러가니까. 심장은 많은 마력을 안 써도 바퀴가 워낙 잘 굴러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심장병에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 몸에 이걸 다 움직이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게 결국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그 심장.
이렇게 뭐 재발률도 낮추고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바퀴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부담을 오히려 적게 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하시고요.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유연성 운동, 나이 드시면 관절이 자꾸 굽고 그러죠, 그죠? 스트레칭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낙상 예방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운동 이런 것들도 집에서 혹시 이렇게 뭐 균형 잡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라인을 해놓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서 자꾸 이렇게 본인이 이런 균형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면 좋아요. 네, 두루두루 이런 운동을 좀 해주시고요. 주의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운동들 다 좋은데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운동을 오늘 시작하려고 딱 하는데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맥박이 너무 빠르게 뛰는 것 같고요. 평상시에 좀 달라. 그리고 오늘 많이 피곤하고 이러면 운동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운동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혹시 운동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고 두근거리고 불규칙하고 호흡곤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운동 강도를 일단 좀 낮춰보세요. 운동 강도를 좀 낮추시고요. 그래도 계속 그렇다 그러면 운동을 중단하시고, 운동을 중단하고 나중에 진료를 좀 당겨서 보시다든가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탈수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을 충분히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항원고제 드시니까 뭐예요? 지혈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무슨 조기 축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스포츠도 이렇게 막 부닥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목도 잘 들고 출혈 같은 게 생길 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런 거 안 하시겠죠. 거의. 그러니까 혼자 주로 운동하시고 그렇겠죠. 그죠? 이렇게 접촉이 되는 이런 것은 자극적인 피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아까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우리가 운동하고 맥박수도 잴 수 있는 이런 그 심장 상태를 알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소개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셔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내가 운동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도 있고 운동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열심히 잘했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한 3개월 되면요. 10분이 운동 시작했는데 3개월 한 5번은 운동 중간에 이거 못하겠다.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죠. 이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동의하시나요? 아버님? 어머님 동의하시나요? 옆에서 많이 격려해주고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나 그래서 난 그거 못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동을 지속하는 게 중요한데 운동은요 아침에 하는 게 좋으냐 저녁에 하는 게 좋으냐 없습니다. 아침에 내 컨디션대로 하면 돼요. 내 조건에 따라서 아침에 하셔도 좋고요 저녁에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점심때다. 근데 오늘처럼 굉장히 덥죠. 더운 날에는 아침에 좀 일찍 한다든가 아니면 저녁 때 좀 선선한데 아니면 실내에서 그렇게 운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친구 말고요 운동 친구 같이 하면 좋고 그룹으로 하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한번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지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운동은요 그냥 시간 나면 하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하나의 약속처럼 이걸 계속적으로 하겠다 하고 체크리스트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서 일지처럼요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혹시 뭐 바빠서 운동 못했다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다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계속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뭐 차에 항상 운동복 같은 거 배치하시고 뭐 이렇게 사무실에도 운동화 같은 거 놔두시고 운동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자동차 주차하고 걸어 다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심박세동이 있더라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운동을 하게 되면 삶의 질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노화도 억제되고요. 그래서 잘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약 잘 드시고 치료 잘 하시고요. 건강한 식이요법 하시고 그래서 100세까지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예.